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의 방장 핑크캣입니다. 금일 강의는 위험한 매매는 하지 말자, 리스크 제로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실 리스크 제로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리스크 제로, 위험률을 극도로 줄이고 안전한 수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매매를 하시면 꾸준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행하지 못하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이를 꼭 실행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도 역시 주가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시작점이라는 주제를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적은 손실, 꾸준한 누적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같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매매 기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매매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실 텐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매매법을 찾았더라도 그 기법이 수익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매매 기법이라도 자신과 맞아야 하고요. 기법보다는 사용법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료는 좋은데 똥손이면 작품이 안 되는 원리 아시죠? 그런 거나 할까요?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거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컴퓨터를 못해서 등등등 이유가 있겠지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이팅 외쳐드리고요. 오늘 강의의 주제로 사용하게 될 주가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시작점이라는 기법을 이용하기 전에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N자 형태의 반등에 대해서 잠시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그림들 엄청 많이 보셨죠? 이평선과 주가의 관계인데요. 이렇게 N자 형태, 이런 식으로 N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올라서면 이것을 N자 형태의 반등이라 하는데요. 이 반등을 보면 이평선도 같이 올라가고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멋지게 올라가 줍니다. 뭐 이건 과거 데이터니까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근데 이 N자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입을 하면 실패가 잦습니다. 잦은 실패가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가서 과거 주가를 보니까 여기가 횡보 완전히 바닥에서 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만 따로 확대해 보면 이 안에도 기었다가 N자 형태로 올라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빠지고 또 기다가 N자 형태의 모양을 만들다 또 올라가다 못 올라가고 빠지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 주가 때문에, 이 높은 고가 때문에 바짝 눌려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선 다 실패죠. 왜 실패하느냐? 이 이유를 알아야 N자 반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N자 반등 형태의 완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받아야만 두 번째 것이 올라가죠. 따라서 이 양이, 이 올라가는 양이 주가의 상승이죠. 주가 1차 상승, 이 1차 상승분이 충분한 대중의 관심을 받을 만큼 올라가 줘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 때나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이게 낙차가 생기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낙차가 좀 생겼는데요. 낙차가 생기고 나서 다시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문제, 이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낙차와 회복의 관계. 여기서 충분한 가속도, 이 충분한 가속도가 필요 조건, 이거 먼저 번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이 충분한 가속도가 나와서 충분한 관심을 끌고 낙차가 생긴 다음 충분한 가속도로 훅 하고 이 앞에 모든 것을 깨고 올라서야만 이 주가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죠. 이러한 계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것만 보고 들어가면 계속 이것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법이 있죠. 이것보다는 좋은 사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죠. 기법만 갖다 들이댔다가는 깨지기 십상이고요. 좋은 사용법을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이용한 시작점 찾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쪽에서 1년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폭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1년의 상승이 일어난 다음 여기서 꺾이는 모습이 관찰되었고요. 이 관찰된 다음에 다시 하락을 시작하는데요. 이 하락을 시작하고 나서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도의 기회가 없다라고, 시작점이 없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N자 반등에서 보셨죠? N자 반등에서 여기가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충분한 가속도가 붙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충분한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1, 2 뚫고 나가는 충분한 가속도가 일단 없죠. 이게 항상 필요 조건입니다. 여기서 들어 올리는 이런 반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내려가는 힘이 여기서 끝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보다는 힘이 현저히 적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고점을 보면 역시 이 위에도 시작점이 없습니다. 고로 매수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충분한 가속도가 나오지 않은 구간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장이 됩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안 되죠. 이것을 뭐라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뭐라 그랬죠? 등락이 끝나고 횡보장으로 가는 순서다라고. 등락의 끝, 횡보의 시작. 상승과 하락은 끝과 시작, 그리고 시작점, 이 점을 찾는, 이 포인트를 찾는 것이 목표였죠. 계속 강의에서 강조해오던 내용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색상을 좀 바꾸고요.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시작점이 하나 생겼죠? 돌파하는 시작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돌파하는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충분한 가속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상승으로 올라갈 때 머리만 삐죽삐죽 내밀고 별로 신통치 않다. 그럼 가속도가 없죠? 시작점은 만들어졌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수, 이것도 장분간 관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충분한 가속도가 쭉쭉쭉 생겼다. 그럴 때 따라붙는 거죠. 이 N자도 마찬가지. 여기서 쭉쭉쭉 하고 양봉들이 막 내가 할 정도의 가속도가 나오면 여기서 따라붙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운 좋게도 여기서 한 번 더 깨고 들어갑니다. 여기도 시작점이죠. 요거는 작은 횡보 안에서의 시작점, 여기는 이전의 등락에서의 시작점, 전고점, 전전고점, 전저점, 전전저점, 이런 것들 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넘어갔을 때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매수 조건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횡보도 뚫고 나가고 등락장도 뚫고 나가고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머리를 탁탁탁탁 올리고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없다, 그럼 여기서도 아니에요. 여기서 아닌 것처럼 여기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조금 더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추세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좌측 칠판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적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안전한 매매, 리스크 제로죠. 좌측에 적어나가는 것이 바로 리스크 제로를 위한 필요 조건들입니다. 우측으로는 리스크 제로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적어나가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근거 없는 예측 진입입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돌파하는 지점을 각각의 시작점이라 했는데요. 이 이론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시라고 이 일련의 설명을 하고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예측 진입, 즉 여기서 이런 것이죠. 여기서 이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매수 진입을 들어가던가, 이게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예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점을 낮췄으니까 그냥 이거 내려갈 거야,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데다가 매도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 예측 진입입니다.
이거라도 뚫고 내려가는 거 보고 충분한 가속도를 얻었을 때 들어가 주는 것이 확실히 리스크 제로에 근접하죠. 누가 생각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거야 라고 가는 거, 내려갈 거야 하는 근거 없는 예측 진입, 이거 이런 말로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주식 매매에 전혀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역방향 매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역방향 매매는 이렇게 돌파하는데 매도를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야, 이쯤 올라가서 여기서 꺾일 거야. 이렇게. 이것도 역시 예측 진입의 하나겠죠. 네. 시도 때도 없이 역방향에다 대놓고 그대로 때려버립니다. 이거 자살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리스크 제로에서 매우 중요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리스크 제로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합니다. 매수가 들어가서 쭉 추세를 잘 타고 있으면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예, 익절입니다. 이 익절을 어디서 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고 어려워하는 문제죠. 또 하나, 익절의 반대말 손절이 있습니다. 손절은 당연히 이러한 것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또는 시장이 이거는 충분히 조건을 만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꺾이는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 선에서 들어가는 자리에서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까지 기다려 봐야 되나, 이 손절 자리들, 익절 자리, 손절 자리 찾는 법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익절 자리부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익절과 손절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차트 분석에 전반적으로 걸쳐 유용하게 사용해 먹을 수 있는 일종의 분석법인데요. 일단 익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일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올라가는 매수 세력, 내려가는 매도 세력,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매수 세력, 다시 내려가는 매도 세력이 추세 전에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작은 매도 세력은 이거였죠. 이 가장 작은 매도 세력이 이 이후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또는 여기쯤에서도 요 정도, 더 올라가서도 요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요만한 양, 요만한 양, 요만한 양은 이것과 비슷한 정도이죠. 이 힘을 이전에 이 매수 세력이 충분히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로 가정하는 겁니다.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굳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 정도 내려오는 폭에서는 굳이 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내려와서 이전에 만들었던 이 폭을 과하게 뚫고 내려오면 이거는 이제 전쟁이죠. 다시 전쟁. 이런 개념으로 세력이,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을 압도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에 여기서 익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뚫어야 되는 거죠. 이전에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을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익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뚫고 내려가는 지점에서 비로소 해도 된다, 이 크기가 이 크기에 준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그재그 차트를 잘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 차트를 보면 짧던, 기간이 짧던 길던 항상 매수 세력이 있고 매도 세력이 있고 매수 세력이 있습니다. 더 짧게 보면 이 안에서 캔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 세력의 싸움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것을 분석해보고 연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학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에 대한 강의도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한 힘이 이 중에 작용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작용을 했는데 그 작용하는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추세다. 이 개념이 쓰시면 매수 세력 대 매도 세력으로 이 크기를 준해서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기 작은 등락이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에 조금 더 큰 등락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여기 있을 때는 익절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이렇게 설명됐는데요. 만약 이것이 중간에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죠. 과연 이 추세가 과연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만한 것이 나왔는데 바로 그 원리예요. 간단한 겁니다. 요만한 거는 이길 수 있지만 이만한 건 못 이긴다. 따라서 여기를 넘어가는 선에서는 익절을 해주는 것이 좋다. 돌파하는 모습을 봐야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익절 과정을 통해서 매수 세력 대 매도 세력의 힘을 측정하는 것. 어차피 이거는 하나 일예니까 이거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분석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리스크도 같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불안 심리를 갖고 잦은 매매를 해버리면 분석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잦은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좀 피해줘야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익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봤으니 이번에는 손절을 한번 볼게요.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서 매수로 들어갔는데 이게 여기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져 내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 들어간 지점에서 얼마 안 되는 이 기준선이 하나 있죠. 시작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청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여기는 청산도 아니고 손절이 돼버리죠.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청산이에요. 여기는 청산,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청산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 청산점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상태로 가기 때문에 손절이 되는 거예요. 이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항상 망설입니다. 이 손절을 정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아서 어느 것이 좋다고 하기 어려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손절 참 어렵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로 손절을 한다면 시황이 변하는 지점이 바로 손절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요것이 등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죠. 따라서 이것이 연장된다고 보고 이 구간 안에서는 시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여기 안에서는 손절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를 벗어나는 이 지점이죠. 여기가 손절이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리스크 제로 매매법에서 굳이 손실 상황을 들고 가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 들어가자마자 손실이 조금 나서 바로바로 잘라버리게 되면 이 충분히 올라가주는 이 수익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자꾸 잘라야 되니까요. 여기 초입에서 흔들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발생합니다. 감내할 수 있는,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내에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 제로 매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편으로 영상 제작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는데요. 리스크 제로 매매를 시작하려면 우선 자신만의 분석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강의에서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시작점이라는 분석법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분석법이 없다면 근거 없는 예측하는 방식의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근자감, 자만감으로 매매할 수는 없죠. 근거 있는 시작점, 즉 진입시점이 나오고 실제 진입을 시도할 때 충분한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에 적었습니다. 조건만 만족하고 가속도가 없다면 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력이 도와준다, 시장이 도와준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주도 세력이 아니라면 꼭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진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때 반대방향으로 역진입하는 건 자살골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계속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살골은 하지 말아야죠. 세 번째는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힘을 비교 측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힘을 측정하지 못하면 주가를 올바르게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강의에서는 세력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지만 회원님들은 각자의 분석법으로 주가를 읽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즉 시황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두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가를 따라잡는 분석법이 없다면 늘 불안한 심리에 쫓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잦은 매매를 하고 손실이 이어집니다. 리스크 제로 매매법은 자신만의 분석과 매매를 완성하는 동안 스스로 내 안에서 자라나는 스킬이죠. 이것이 뭐 딱 정해진 이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손실로 마감하면서 꾸준한 누적 수익을 만들려면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점, 이 점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진행되고 있는 팁앤팁스의 강의가 도움이 되시는지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